평온이 찾아온 반찬가게 골목에 아무도 모르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8살 한결이 그 차에 오르는 순간 한규림의 하루는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아이를 삼킨 그 차의 끝에는 8년을 꽁꽁 얼어붙어 있던 홍옥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손자를 빼앗으려는 할머니와 태어나 처음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는 엄마가 마주 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8살 아이의 한마디가 세상 무서울 것 없던 한 사람의 마음에 첫 균열을 냅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던 하루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규림은 한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지난 며칠 가게를 뒤흔들었던 소동은 사과 몇 마디로 겨우 봉합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골목에는 웃음기 도는 평온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박수남은 새벽부터 담근 겉절이를 통해 나눠 담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조응식은 배달 상자를 정리하다 말고 한결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가게 안은 오해와 다툼으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사과를 주고받으면서 겨우 매듭이 풀렸습니다. 조응식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와 웃었습니다. 규림씨, 오늘은 얼굴이 좀 피네. 결이도 학교 잘 댕기오고. 한규림도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흥식 오빠. 요 며칠 마음을 졸였더니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네요. 한결은 가방끈을 고쳐 매며 야무지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이따가 엄마가 해주는 계란말이 먹고 싶어. 박수남은 손자처럼 아끼는 아이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이 엄마가 저리 씩씩헌게 얼매나 이쁘다요. 얼른 델다 주고 오시오이. 한규림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학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좁은 골목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놓여 한규림은 걸으며 오늘 저녁 반찬을 무엇으로 할지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겨우 제자리를 찾은 일상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잔잔한 평온 아래에서 오직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동윤그룹의 홍옥선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아이를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를 보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한 가지 결심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래 눌러온 욕심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의 평온이 더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다가오는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규림도 한결도 반찬 가게의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나던 이웃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반찬 가게 앞 좌판에는 간 묻힌 나물과 김치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한규림은 아이를 배웅하고 돌아와 다시 앞치마 끈을 조여맸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찾아들자 가게 안은 이내 활기로 채워졌습니다. 박수남은 단골들에게 웃으며 반찬을 담아 건넸습니다. 조응식은 배달갈 상자를 챙기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어느 하루보다 따뜻하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곧 닥칠 일이 더욱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하루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윤그룹 회장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홍옥선은 안비서가 올린 두툼한 뒷조사 서류를 손끝으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이의 사진, 학교 이름, 학교 시간까지 빼곡히 정리된 종이였습니다. 홍옥선의 눈길이 한결의 얼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린 시절 무진의 모습이 그 작은 얼굴 위에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눈매도 웃는 입가도 어릴 적 아들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닮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옥선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덮었습니다. 안비서가 조심스럽게 곁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조사한 내용은 전부 여기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른 지시가 있으실는지요? 홍옥선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올 준비를 해. 오늘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안비서의 얼굴에 잠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아이 어머니에게 미리 말씀을 넣는 편이. 홍옥선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잘랐습니다.
내놓고 말고는 내가 정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는 내 핏줄이야. 어미가 무슨 자격으로 맡겠다는 거지. 안비서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홍옥선의 말투에는 오래 벼려온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앞서 아이를 데려와 키우겠다던 그 말이 이제 막연한 욕심이 아니라 실행할 계획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손자를 향한 그 마음을 당연한 권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법이 인정하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회장이라는 위세와 핏줄을 향한 집착만이 그 결심을 떠받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엄연히 어미가 있다는 사실은 홍옥선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다시 서류를 열어 아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는 애틋함과 오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오직 서류 넘기는 소리만 낮게 이어졌습니다. 홍옥선은 오래전 아들이 요리사가 되겠다던 꿈을 접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을 위해 꿈을 버린 아들에게 늘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의 핏줄을 곁에 두는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홍옥선은 오랜 세월 늘 자신의 판단을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이번에도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한 어미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홍옥선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안비서는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검은 승용차 한 대를 조용히 대기시켰습니다.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학교 시간을 몇 번이나 되짚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데려오는 일이었지만 준비는 은밀하고도 치밀했습니다. 안비서는 휴대전화를 꺼내 학교 위치와 가는 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길목과 하굣길의 골목까지 미리 머릿속에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일이 알려졌을 때 벌어질 소란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회장의 지시라 해도 남의 아이를 어미 몰래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안비서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때 회장실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홍옥선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안비서, 한 가지만 다시 일러두겠다. 무진이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라. 안비서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회장님. 도련님께는 어떤 것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옥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가 놀라지 않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데려와. 안비서는 알겠다는 대답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숨겨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그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홍옥선은 무진이 알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눈치채기 전에 일을 마무리 지으려 서둘렀습니다. 은밀하게 짜인 이 준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결의 평범한 하루 위로 서서히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이는 지금 교실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 웃음 뒤로 낯선 어른들의 계획이 조용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홍옥선과 안비서 단둘뿐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는 한규림이 아이를 기다리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곧 닥칠 일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비서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아이의 사진 속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순한 아이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회장을 모셔온 사람으로서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안비서는 무거운 한숨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계바늘은 어느새 하교 시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는 아직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안비서는 운전석에 앉아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교문을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소리 없이 끝나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좁은 차 안에 낮게 감돌았습니다. 골목 끝으로 아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검은 차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교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교문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결도 가방을 흔들며 익숙한 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낯선 어른 하나가 다정한 얼굴로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비서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결이 맞지?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저씨한테 결이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셨어.
한결은 처음 보는 얼굴에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야무진 아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비서는 미리 준비한 물건을 주머니에서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한결이 아침에 놓고 간 엄마가 챙겨준 낯익은 물통이었습니다. 아이의 경계가 그 익숙한 물건 앞에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아저씨한테 준 거예요? 안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결이 목마를까봐 챙겨주셨어. 얼른 타자. 엄마가 기다리셔. 8살 아이는 결국 그 다정한 목소리와 익숙한 물건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보낸 사람이라는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결은 순순히 검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나직이 울렸습니다. 차는 이내 부드럽게 출발해 큰 길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정말 엄마에게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어지자 잠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기다린다는 말만 믿고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짧은 순간을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결의 모습이 거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골목을 지나던 아이가 오늘은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느낄 사람은 한규림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안비서는 백미러로 아이의 얼굴을 힐끔거렸습니다. 아이는 물통을 꼭 쥔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길이 이어지자 아이의 표정에 옅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 간다는 말만 믿고 아이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믿음이 안비서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가 향하는 곳은 엄마의 품이 아니라 낯선 회장실이었습니다. 아이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있는 익숙한 골목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곧 엄마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차는 어느새 익숙한 동네와는 전혀 다른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의 작은 손은 물통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반찬 가게의 시계는 어느새 학교 시간을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결이 벌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발소리가 오늘따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규림은 앞치마를 두른 채 자꾸 골목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노느라 늦는거려니 하고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10분, 20분 흐르자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아이는 늦더라도 꼭 전화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한결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한규림은 서둘러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이는 진작 하교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곧장 가게를 뛰쳐나가 아이가 늘 다니던 골목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도 문방구도 단골 분식집도 샅샅이 살폈지만 한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는 얼굴마다 붙들고 아이를 못 봤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갈라졌습니다. 한결아! 한결! 어디 있어? 대답 좀 해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한규림은 떨리는 손으로 조응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식 오빠, 결이가 안 보여요. 학교는 끝났다는데 집에도 안 오고 어디에도 없어요. 조응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한규림은 이어서 박수남에게도 곧바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결이가 사라졌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목소리가 울음으로 잠겼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제야 온몸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한규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골목 담벼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래도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어도 아이를 봤다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규림의 머릿속은 온갖 무서운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아이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다친 것은 아닐까 애가 탔습니다. 발이 아픈 줄도 모르고 골목이란 골목은 모두 뒤졌습니다. 목이 쉬도록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규림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둔 채로 골목을 헤매는 어미의 모습은 애처로웠습니다. 오가는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 물어도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의 이름만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응식과 박수남이 한달음에 가게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도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응식은 우선 한규림을 붙들어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규림씨, 정신단디 체리소. 우리가 같이 찾을 낀께 너무 무서워 마소. 박수남은 손을 떨면서도 주변 상인들에게 아이를 못 봤느냐 물었습니다. 우리 결이 못 봤소? 요만한 아 하나가 감쪽같이 없어져 불었단께. 세 사람은 흩어져 골목마다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조응식은 큰 길 쪽을, 박수남은 시장 안쪽을, 한규림은 학교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방구 앞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아이를 태우고 큰 길로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아이가 순순히 차에 오르더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낯선 아저씨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건네자 아이가 따라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낯선 검은 차에 아이가 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유괴라는 무서운 단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규림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조응식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습니다. 규림씨, 정신 놓으모 안 됩니다. 아 찾을라모 규림씨가 버텨야 안 되겠는교. 박수남도 눈물을 훔치며 아이의 이름을 연신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결이를 어쩐다냐. 이 늙은이가 얼른 못 나와서 미안하다. 한규림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결이를 누가 왜 데려간 거예요? 대체 누가? 그 말 끝에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얼마 전 아이 주변을 캐고 다니던 낯선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저었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규림은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를 찾기 전에는 결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조응식은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수남은 아이를 잃은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며 흩어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규림은 목격자의 말을 곱씹으며 검은 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아이가 순순히 따라갔다면 낯익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서 한규림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짐작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수남은 떨리는 손으로 한규림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조응식은 큰 길로 나가 지나는 차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세 사람의 애타는 마음이 좁은 골목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조응식은 근처 가게들의 CCTV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로 이어지는 골목 어귀에 달린 화면을 몇 번이나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 장면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이를 태운 차의 번호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조응식은 그 번호를 급히 종이에 옮겨 적어 한규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규림씨, 이 차 번호 좀 보소. 혹시 집히는 데가 있는교? 번호를 확인하던 한규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얼마 전 아이 주변을 캐고 다니던 낯선 사람들의 일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검은 차가 가게 근처를 맴돌곤 했습니다. 그 뒷조사의 끝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규림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동윤그룹의 홍옥선이었습니다. 설마 하던 의심이 순식간에 서늘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규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이를 데려간 게 그 사람이에요. 무진 씨 어머니 홍옥선 회장이요. 조응식과 박수남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박수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이 엄마, 그런 어른이 어째서 우리 아를 데리고 갔다요. 한규림은 대답 대신 이미 몸을 돌려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갔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오래전 아들에게서 자신을 떼어놓았던 그 사람이 이번엔 아이에게 손을 뻗은 것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아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조응식이 같이 가겠다고 나섰지만 한규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 없는 두 사람을 두고 한규림은 혼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곧장 동윤그룹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를 바라보는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걱정과 그 사람을 향한 원망이 뒤엉켰습니다. 한규림은 두 손을 꼭 맞잡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의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한규림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애가 탔습니다.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면 그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한규림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창밖으로 동윤그룹의 높은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규림의 손에는 조응식이 적어준 차 번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아이에게 가는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한규림은 그것을 놓칠세라 더욱 힘주어 쥐었습니다. 한규림은 서둘러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우뚝 선 건물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동윤그룹의 높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윤그룹 로비는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으로 서늘했습니다. 한규림은 그 낯선 공간을 가로질러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 건장한 경비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위층으로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한규림은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옥선 회장님을 뵈어야 해요. 제 아이가 지금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경비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다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그 팔을 밀치며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켜주세요. 우리 아이를 데려갔잖아요. 회장님 만나게 해주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경비 한 사람이 무전기를 들어 위층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소란은 순식간에 건물 위층까지 전해졌습니다. 한규림은 체면도 예의도 모두 내려놓은 채였습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남에게 패기치는 일을 무엇보다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를 되찾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잠깐이면 돼요. 우리 결의만 보게 해주세요. 그 절박한 목소리가 로비의 냉기를 흔들었습니다.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경비들도 우는 여자를 함부로 끌어내지 못하고 난처해했습니다. 한규림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 위 어딘가에 겁먹은 채 있을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내려온 직원 하나가 경비들에게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올려보내라 하셨다는 전갈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절박함이 그녀의 온몸을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규림은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아이를 되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규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그 눈 속에 또렷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한규림에게는 그런 시선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에게 가는 길만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아이가 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규림은 두 주먹을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나오리라 다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내를 받아들어선 회장실 안쪽에는 조용한 응접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규림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이였습니다. 한결이 낯선 장난감들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장난감이 잔뜩 쌓여 있었지만 아이는 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겁먹은 얼굴로 문 쪽을 바라보던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한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규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결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한결도 엄마의 목을 끌어안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왔어. 무서웠어. 한규림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제야 응접실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옥선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여유로운 얼굴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 어미가 여기까지 달려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규림은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홍옥선을 마주 보았습니다. 홍옥선은 그런 시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애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애정이 한규림에게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눈빛이 아이를 놓아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규림은 아이를 더욱 힘주어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 방을 나갈 때는 반드시 결의와 함께여야 했습니다. 홍옥선은 그런 한규림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8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여전히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감싸 안은 그 팔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한규림 또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엄마 곁에 바짝 붙어 홍옥선을 경계했습니다. 낯선 어른의 눈빛이 아이에게는 어쩐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곁에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아이만이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한규림은 두려움을 눌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홍옥선이었습니다. 홍옥선은 한 걸음 다가서며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결아, 이리 오렴. 할머니가 좋은 거 많이 사줄게. 한결은 엄마 뒤로 몸을 숨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옥선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한규림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 아이를 내게 넘겨. 그 아이는 내 핏줄이야. 앞으로는 내가 키우겠다. 한규림은 아이를 감싼 팔에 힘을 주며 되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이는 제 아들이에요. 절대 못 드려요. 홍옥선은 콧방귀를 뀌듯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무슨 수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거지.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걸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그 말투에는 회장이라는 위세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마치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법이 인정하는 자격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홍옥선의 일방적인 명분이자 돈과 힘을 앞세운 협박일 뿐이었습니다. 한규림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회장님이셔도 남의 아이를 이렇게 데려갈 권리는 없어요. 홍옥선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권리? 내 손자를 내가 데려오는데 무슨 권리가 더 필요하다는 거냐? 내놓고 말고는 자신이 정한다던 그 오만한 확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규림은 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상대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가진 것 없는 반찬가게 직원이었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맞설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향한 마음만은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키운 건 저예요. 8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곁을 지켰어요. 한규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어요. 이 아이한테 엄마는 저 하나뿐이에요. 홍옥선은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러설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홍옥선은 한 발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향한 집착이 말 속에 더 짙게 배어나왔습니다. 한규림은 그 완강함 앞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저 사람에게는 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돈도 힘도 명분도 모두 저 사람 쪽에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아이를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홍옥선의 얼굴에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 특유의 완고함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한규림은 아이를 아는 채 다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규림은 홍옥선의 위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힘으로도 돈으로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오직 어미로서의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한규림은 천천히 아이를 등 뒤로 물러세웠습니다. 그리고 홍옥선 앞에서 스르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사람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대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한 번도 자존심을 굽혀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한규림이 스스로 몸을 낮추자 홍옥선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한규림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빌게요. 제발 결의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이 아이한테 엄마는 저 하나뿐이에요. 홍옥선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 저는 하나도 못 줘요. 그래도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세상 누구한테도 안 줘요. 한규림은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몸을 낮췄습니다. 돈도 좋은 집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결이랑 같이 있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그 애원이 넓은 방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는 어미의 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결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씩씩하고 강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낯선 어른 앞에서 우는 모습에 아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저도 모르게 꼭 쥐어졌습니다. 한규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릎 꿇은 등이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한규림의 어깨가 흐느낌에 따라 들썩였습니다. 바닥에 닿은 두 무릎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규림의 낮은 흐느낌만이 이어졌습니다. 값비싼 가구도 넓은 창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무릎 꿇은 어미의 간절함만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진심의 무게가 홍옥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규림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그 떨리는 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그 낮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위세로도 꺾을 수 없는 어미의 진심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앞에서 처음으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홍옥선조차 그 앞에서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홍옥선은 무릎 꿇은 한규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8년 전 홍옥선은 이 여자를 아들 곁에서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경 없는 아이라며 함부로 내쳤습니다. 그때는 이 여자가 돈을 받고 제 발로 떠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는 편이 홍옥선에게는 마음 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지켜달라 빌고 있었습니다. 돈을 요구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아이만 달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홍옥선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여자와 지금 눈앞의 여자가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옥선은 그 동요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빈다고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으냐? 홍옥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규림은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도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자식을 빼앗기는 어미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 말에 홍옥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말이 오래 묵은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옥선 역시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지켜온 어미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내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애써 시선을 돌리며 냉정한 척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한테 세상 무엇이든 해줄 수 있어. 너로서는 꿈도 못 꿀 것들을. 그러나 뒷짐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스스로도 감추지 못하는 흔들림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여자의 눈물이 오래 얼어붙어 있던 마음 어딘가를 자꾸만 두드렸습니다. 홍옥선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처음의 서슬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팽팽한 기운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옥선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은 여자의 흐느낌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래전 자신도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감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과 지금 눈앞의 여자가 자꾸 겹쳐졌습니다. 홍옥선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홍옥선의 안간힘을 조용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어미와 냉정한 회장 사이의 침묵은 팽팽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숨죽여 지켜보던 아이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8살 한결이었습니다. 줄곧 조용히 지켜보던 한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낯선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 아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결은 작은 주먹을 꼭 쥐고 홍옥선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겁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는 엄마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8살 아이답지 않게 또박또박 할머니를 정면으로 마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를 자꾸 울려요? 홍옥선은 뜻밖의 목소리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결은 겁먹은 기색을 애써 누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좋은 거 많이 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갖고 싶어요. 홍옥선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돈은 없어도요. 나 학교 갈 때 매일 도시락 싸주고 아플 때 밤새 옆에 있어줘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울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도 우리 엄마예요. 한결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장난감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집이 아무리 커도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한결은 젖은 눈으로 홍옥선을 올려다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만 울려요.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이 방 안의 어른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떤 어른의 말보다도 무거운 진심이었습니다. 한규림은 눈물 젖은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자기를 지키려 나선 것이 대견하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홍옥선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응시했습니다. 그 어떤 협박이나 회유보다 아이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무거웠습니다. 한결은 엄마에게 다가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 모습에 한규림의 눈물이 더 굵어졌습니다. 한결의 말은 꾸밈도 계산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주고받던 어떤 논리보다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돈보다 엄마가 소중하다는 그 당연한 진실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말 앞에서 어떤 반박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워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규림은 그런 홍옥선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 단단한 사람에게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이의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른 셋이 만들어낸 무거운 긴장을 8살 아이가 흔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오직 엄마를 향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빛이 홍옥선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8살 아이의 당돌한 저항 앞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던 회장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홍옥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위세로도 누를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의 어린 시절과 꼭 닮은 눈이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오직 엄마를 지키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누르고 어른 앞에 나선 그 용기가 홍옥선을 흔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이 정작 저 아이의 마음 하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을 안겨준들 아이는 엄마 곁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홍옥선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곧게 펴져 있던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너는 정말 그 애가 그렇게 좋으냐? 홍옥선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게 잠겼습니다. 한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 대답에 홍옥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년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손자를 데려와 키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여겼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교육, 부족함 없는 삶을 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것은 값비싼 장난감도 넓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엄마 곁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제야 조금씩 실감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이 실은 자기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아이가 아니라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 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홍옥선은 굳은 얼굴로 창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을 돌린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규림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홍옥선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아이와 그 어미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서면 그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리려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옥선의 마음은 오래 세워온 결심과 새로 돋은 흔들림 사이에서 요동쳤습니다.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무거운 공기가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물어가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등진 홍옥선의 어깨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규림은 그 뒷모습에서 뜻밖의 외로움을 어렴풋이 읽었습니다. 홍옥선은 오래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방 안을 더욱 무겁게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닿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무진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한결을 몰래 데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김무진의 손에서 조리도구가 툭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삽시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결의를 언제? 김무진은 다급하게 되물으며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아이 주변을 캐고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설마 어미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걱정과 어머니를 향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곁에 있던 박정우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무진아, 뭔 일이여? 얼굴이 왜 그려? 김무진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자동차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결의가 위험해. 어머니가 결의를 데려갔대. 지금 가봐야 돼. 박정우가 같이 가자며 붙잡았지만 김무진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그대로 레스토랑을 뛰쳐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핏대가 섰습니다. 엑셀을 밟는 발끝에는 억눌린 분노가 실렸습니다. 김무진의 머릿속에는 8년 전의 일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서 사랑하던 사람을 떼어놓았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김무진은 오랜 세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까지 손을 뻗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김무진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겁먹은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었을 한규림의 모습까지 떠오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또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이 야속하게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김무진은 경적을 울리며 조바심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알기에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8년 전 지키지 못한 것을 이번엔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엑셀을 밟는 발끝에 실렸습니다. 차창 밖거리가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김무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와 그 어미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붉은 신호등 앞에서마저 그의 마음은 저 혼자 앞서 달렸습니다. 아이의 겁먹은 얼굴이 자꾸만 눈앞을 스쳤습니다. 김무진은 회사를 향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아이 곁에 가 있었습니다. 동윤그룹에 도착한 김무진은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곧장 회장실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김무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릎 꿇은 한규림과 겁에 질린 채 엄마 곁에 붙어있는 한결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창가에 서 있는 어머니 홍옥선이 있었습니다. 김무진의 눈에 순식간에 핏발이 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태 참아온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며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홍옥선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몸을 돌렸습니다. 김무진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이렇게 데려오시다니요. 홍옥선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아,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나는 그저 저 아이가. 김무진은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들이라서요? 그래서 어미한테서 떼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김무진의 입에서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사실을 부정하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 아이를 제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무릎 꿇은 한규림과 겁먹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8년 전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엔 애까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홍옥선은 아들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서린 원망이 그 어떤 말보다 아팠습니다. 김무진의 눈에는 어느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무릎 꿇은 한규림의 구분 등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8년 전에도 지금도 늘 혼자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김무진은 이번만은 그 곁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홍옥선은 아들의 굳은 얼굴을 차마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 그 어떤 질책보다 아팠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김무진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감정을 삼키고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김무진은 천천히 한규림에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는 잠시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그 사람부터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김무진은 무릎 꿇은 한규림 앞에 다가가 몸을 낮췄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한규림, 이제 그만 일어나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 없어요. 한규림은 젖은 눈으로 김무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무진은 그녀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원망과 미안함이 그 손끝에 함께 담겼습니다. 김무진 씨. 한규림은 겨우 그 이름만 불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무진은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듯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게 두지 않겠다는 몸짓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못해요.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한규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래 혼자 버텨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왈칵 무너졌습니다. 늘 스스로 짊어지고 살던 짐을 처음으로 누군가 함께 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8년을 홀로 아이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김무진의 등은 처음 만난 든든한 벽이었습니다. 홍옥선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저 여자를 어떻게 지키려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8년 전 억지로 떼어놓았던 두 사람이 다시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갈라놓아도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라는 것을 홍옥선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홍옥선의 마음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의 등 뒤에서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한결이 그 손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김무진도 아이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에게 가닿았습니다. 김무진의 손길에는 지난 8년의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작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이 그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한규림은 그 온기에 오래 참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토록 든든한 줄 몰랐습니다. 아이도 두 어른의 곁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겁에 질렸던 작은 얼굴에 옅은 안도가 번졌습니다. 그 광경은 오래 얼어있던 방의 공기마저 데우는 듯 했습니다. 홍옥선은 그 온기를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감히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자신이 끊어놓은 인연이 눈앞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도 되살아나는 마음이라는 것을 홍옥선은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한규림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김무진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변화를 홍옥선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 오랜 얼음이 조금씩 갈라지는 소리를 스스로 들었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이번엔 한결에게로 다가가 무릎을 낮췄습니다. 겁먹은 아이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을 맞췄습니다. 결아,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왔잖아. 한결은 낯익은 얼굴을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제나 게임을 함께 해주던, 마음이 가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김무진은 그 작은 몸을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김무진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아이를 아는 김무진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제 핏줄임을 이제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확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이제 아저씨가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한결도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낯선 곳에서 겁에 질려있던 마음이 그 품에서 스르르 풀렸습니다. 곁에 있던 한규림도 다가와 아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자리에서 어긋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한 가족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김무진은 아이와 한규림을 함께 품 안에 감쌌습니다. 세 사람을 감싼 온기가 차가운 회장실을 데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홍옥선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그 여자, 그리고 아이가 함께 선 그림이 눈에 박혔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라놓으려 했던 것이 바로 저 그림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입가를 가렸습니다. 오래 얼어있던 마음이 그 광경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한결은 김무진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설던 아저씨가 어느새 든든한 어른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어렴풋한 믿음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규림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이룬 작은 온기가 넓은 회장실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한 가족의 그것이었습니다. 김무진은 두 사람을 감싼 팔에 조용히 힘을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말 없는 다짐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온기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홍옥선의 눈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려 애쓸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저 셋이 이미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홍옥선의 입가가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것이 실은 가장 지켜주고 싶은 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홍옥선은 창가에 선 채로 세 사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8년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무진이 아이를 안고 그 곁에 한규림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홍옥선이 그토록 지우려 애썼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눈을 돌려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무진의 핏줄이었고 홍옥선의 손자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어린 무진을 보았을 때부터 사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뭉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홍옥선의 눈가가 마침내 붉어졌습니다.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회사를 지키느라 쓰러지면서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홍옥선의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진아. 홍옥선은 겨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다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무진은 아이를 안은 채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본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늘 강하기만 하던 어머니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아이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아직은 그 손을 내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아이를 울리고 그 어미를 무릎 꿇린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향한 마음만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밀어내려 할수록 더 커지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그런 홍옥선의 눈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회한을 어렴풋이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움만 남을 줄 알았던 그 사람에게서 뜻밖의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얼어붙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인연들이 이제 막 새로운 길목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홍옥선의 눈물은 오래 참아온 회한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밀어내기만 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끝에서 손자라는 이름의 아이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홍옥선은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 아이를, 저 가족을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한규림과 김무진도 이제 서로를 향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8살 아이가 이어준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의 인연이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오래 묵은 얼음이 녹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홍옥선의 눈물과 세 사람의 온기가 그 정적을 채웠습니다. 오랜 상처와 오해가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하는 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누구도 이 순간을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겨울 끝에 마침내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세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윤그룹의 홍옥선은 오래도록 한 아이의 얼굴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얼굴 위에 어린 시절의 무진이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하나로 손자를 곁에 두려는 마음이 이제 조용히 모양을 갖추어갑니다. 그 마음이 향하는 끝에는 8해를 홀로 아이를 지켜온 한규림이 서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김무진이었음을 뒤늦게 기억해낸 그 여자이죠. 오늘은 홍옥선과 한규림, 김무진과 한결 사이에 얽힌 이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홍옥선이 한결에게 마음을 두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가 걸어온 세월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홍옥선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형제들의 농간 속에서 회사가 쪼개지고 병합되는 전쟁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그 피 말리는 싸움 끝에 쓰러져 병실에 누웠을 때 아들 무진이 요리사의 꿈을 접고 자신을 잇겠다고 했습니다. 홍옥선은 그때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들의 꿈을 꺾었다는 빚이 남았습니다. 그 빚이 지금 손자를 향한 집착으로 모양을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홍옥선에게 한결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처럼 보입니다. 이 마음은 앞선 이야기에서 이미 서늘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옥선은 안비서를 시켜 한결의 뒷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진의 아들이면 데려와 제대로 키우겠다고 내놓고 말고는 자신이 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미의 자리를 아예 지워버린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사돈을 맺을 셈으로 친자 확인을 잠시 미루기도 했습니다. 손자를 향한 욕심과 체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입니다. 홍옥선은 자신의 판단을 늘 믿어온 사람이라 그 확신이 이번에도 그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홍옥선의 이 집착에는 결정적인 빈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법이 인정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지요. 아이에게는 엄연히 어미가 있고 그 어미가 8해를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홍옥선은 회장이라는 위세와 핏줄을 향한 마음만으로 그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 특유의 완고함이지요. 오래전 딸 윤진이 여자라는 이유로 겪은 수모를 뻔히 알면서도 정작 홍옥선은 또 다른 여자의 세상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모순을 스스로는 좀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 집착이 결국 한규림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던 홍옥선이 8살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그 부딪힘의 끝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홍옥선이 손자에게 좋은 집과 좋은 교육을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는 점이지요. 부족함 없는 삶을 안겨주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홍옥선에게는 아이의 마음보다 핏줄이라는 사실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홍옥선은 한결이 아니라 오래전 자신이 밀어내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들 무진의 사랑을 끊어냈던 그 손으로 이번에는 손자를 붙들려 하는 셈이지요. 그 어긋난 방식이 다시 한번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게 될지 이 대목이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오래 묻혀있던 진실 하나가 마침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김무진은 어머니와 누나의 공작으로 한규림이 떠난 줄로만 8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윤진의 말실수로 그 이별의 녹음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한규림 스스로 만든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헤어지는 대가로 1억을 받아 갔다던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었지요. 한규림은 그 돈을 손도 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이 진실이 풀린 자리가 왜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무진의 8년은 배신감으로 채워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이 실은 자신을 지키려던 한 여자의 자기 희생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망이 향하던 방향이 통째로 뒤집힌 셈이지요. 한규림은 무진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을 막으려고 스스로 속물을 연기했습니다. 사랑하기에 오히려 악역을 자처한 것입니다. 김무진이 이별 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 각성의 무게가 더 또렷해집니다. 김무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나가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커플도 부부도 받지 않는다는 괴짜 규칙을 내건 도끼 서린 셰프가 되어 있었지요. 그 괴팍함은 사실 한 사람을 잊지 못한 마음이 비틀려 굳은 자국이었습니다. 텅 빈 시간을 게임으로만 채우던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한규림에게 매여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김무진에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굳어버린 그 자국이 풀릴 실마리를 얻었다는 뜻이지요. 이제 김무진의 마음은 원망을 거둔 자리에 다른 감정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규림을 향한, 그리고 그 곁에 한결을 향한 마음이지요. 여기에는 김무진이 오래 붙들어온 의심 하나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을 처음 마주한 뒤로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좀처럼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8살이고 두 사람이 헤어진 지도 꼭 8년이라는 셈이 자꾸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취향도 성향도 자신과 판박이인 아이를 보며 김무진은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한규림의 인생에 갑자기 뛰어들 권리가 없다며 스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별의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 물러섬을 지탱하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오해가 풀린 자리에서 아이를 향한 마음까지 겹쳐지면 김무진은 더 이상 비켜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 얼어있던 김무진이 다시 그 모자에게로 걸음을 옮길 자리가 바로 여기서 열립니다. 한규림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짊어져온 짐의 무게부터 헤아려야 합니다. 한규림은 어머니가 집을 나가던 날 장녀라는 이유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어미 노릇을 떠안았지요. 대학도 포기하고 동생 규영을 의대에 보내려 자신의 꿈부터 접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나 못하고 억울해도 져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술기운에 쏟아낸 그 서름이 한규림이 얼마나 오래 자신을 눌러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 한규림이 8년을 한결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아이를 홀로 키운 싱글맘이지요. 이 사람에게 한결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규림은 아이를 지키는 일 앞에서라면 그토록 굽히지 않던 자존심마저 내려놓을 사람입니다. 한규림의 자존심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오래전 홍옥선 쪽에서 헤어지는 대가로 1억을 내밀었을 때 한규림은 눈 하나 깜짝 않고 1000억을 달라 맞받았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의 값을 매기라면 그 아래로는 어림도 없다며 자존심을 지킨 사람이지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이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남에게 패기치는 일을 무엇보다 싫어하던 한규림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낯선 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릎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어미이기에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홍옥선처럼 돈과 힘을 가진 상대와 맞설 때 한규림에게 남은 무기는 오직 어미의 간절함 뿐이지요. 한규림은 본디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천성을 지녔습니다. 남의 일에도 열을 제쳐두고 달려가던 사람이 제 아이의 일 앞에서 물러설 리 없습니다. 그 오지랖과 정이 이제 오롯이 한결을 지키는 힘으로 모입니다. 가진 것 없는 반찬가게 직원이 거대한 벽 앞에 서는 그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설 힘이 돈도 배경도 아닌 마음 하나라는 사실이 한규림이라는 인물이 오래 증명해온 진실입니다. 이 모든 얽힘의 한가운데에는 8살 한결이 있습니다. 한결의 친부가 김무진이라는 것은 여러 회에 걸쳐 강하게 암시되어 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실로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정황은 한결같이 그쪽을 가리키지요.
음식 취향도 성향도 김무진과 판박이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만약 이 핏줄이 사실로 굳어진다면 한결은 홍옥선의 친손자이자 고윤희의 외손자가 되는 자리에 놓입니다. 두 집안의 비밀이 한 아이의 몸에서 만나는 셈이지요. 한결은 어른들의 얼어붙은 관계를 잇는 매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자리를 늘 비워두고 자란 이 아이는 아빠를 간절히 원해왔습니다. 친구가 아빠를 자랑하는 것도 아빠가 없다고 놀림받는 것도 견디기 힘들다고 했지요. 그러면서도 엄마에게 짐이 될까 봐 스스로 마음을 눌러온 야무진 아이입니다. 한결에게는 남다른 셈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엄마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아빠 후보로 괜찮은 사람 앞에서는 엄마를 이모나 고모라 부르며 짐짓거리를 두어왔습니다. 8살 아이가 이토록 어미를 헤아린다는 것이 이 모자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한결이기에 아이의 한마디는 어떤 어른의 논리보다 무겁게 가닿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엄마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그 단순한 진실을 한결은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위세와 명분으로 주고받는 말과 달리 아이의 말에는 계산도 꾸밈도 없지요. 그래서 그 말은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던 홍옥선의 단단한 마음에 첫 균열을 낼 존재가 어쩌면 이 8살 아이일지 모릅니다. 어린 무진의 얼굴을 꼭 닮은 그 눈이 홍옥선을 똑바로 마주할 때 오래 얼어있던 마음은 처음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한결이 놓인 자리에는 한 가지 서글픈 무게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오래된 사랑과 오해, 집안과 집안의 자존심 다툼이 모두 이 작은 아이 하나에게 쏠려 있다는 점이지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옥선에게는 되찾고 싶은 핏줄이고 김무진에게는 뒤늦게 마주한 제 아들이며 한규림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전부입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이 아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정작 한결이 바라는 것은 그저 엄마 곁에 있는 일뿐이지요.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그 단순한 마음을 아이는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힘과 명분으로 쌓아 올린 벽을 아이의 진심이 조용히 허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규림을 사이에 둔 두 어머니의 시선이 정반대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홍옥선이 있습니다. 홍옥선은 8년 전부터 한규림을 가난하고 배경 없는 꽃뱀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도 그 여자를 두고 함부로 꽃뱀이라 깎아내렸지요. 다른 한쪽에는 고윤희가 있습니다. 고윤희는 그 여자가 자신이 버리고 온 친딸 한규림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옥선이 꽃뱀이라 폄하할 때 발끈해 딸을 감쌌습니다. 이 대비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핏줄인 손자만을 탐내면서 정작 그 아이의 어미는 지우려 합니다. 다른 어머니는 그 어미가 제 친딸인 줄 알면서도 차마 밝히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알지요. 고윤희가 딸을 향해 품은 감정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엉킨 것입니다. 규림이 16되던 해에 이혼당해 나오면서 고윤희는 장녀에게 물어볼 생각조차 못한 채 그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규림이라도 동생들의 어미 노릇을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 오래된 미안함이 홍옥선의 폄하 앞에서 저도 모르게 딸을 감싸는 말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한석준과 홍옥선은 장칼국수집에서 번번이 부딪히면서도 서로의 자식이 바로 그 옛 연인 한규림과 김무진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릅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한 식탁에 뒤섞여 있는 형국이지요. 이렇게 겹겹이 쌓인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풀릴 시르기도 합니다. 고윤희가 두고 온 친딸을 향해 품은 죄책감과 홍옥선이 손자를 향해 품은 집착이 언젠가 정면으로 마주칠 것입니다. 그때 감춰졌던 관계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면 두 집안이 오래 세워온 벽은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어머니가 같은 여자를 두고 갈라선 이 자리에는 사람을 배경으로만 재는 시선과 사람 그 자체를 보는 시선이 맞서 있기도 합니다. 홍옥선은 한규림을 끝내 가난하고 배경 없는 여자로만 보았습니다. 반면 고윤희는 그 여자가 어느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일 것이라며 사람의 자리를 헤아렸지요. 두 시선의 충돌이 한 아이의 핏줄을 둘러싼 얽힘과 맞물리며 이야기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이 얽힘이 두 집안의 오랜 오해를 함께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한규림의 곁에는 김무진 말고도 오래 그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응식과 박수남입니다. 조응식은 9년 전부터 한규림을 마음에 두고도 남자 사람 친구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를 응원해 온 사람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한규림은 그런 조응식에게 먼저 다가가 남자와 여자로 만나 보자고 고백했습니다. 조응식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 답을 못하겠다며 자격지심으로 대답을 미뤘지요. 박수남은 며느리로 점찍었던 한규림에게 한때 물러나라 했다가 그 프로포즈를 알고는 뒤늦게 감격하며 적극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한규림에게 이들이 어떤 의미인지 헤아려 보겠습니다.
늘 춥게만 살아온 한규림에게 박순환과 조홍식은 눈보라 속에서 만난 봄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곁을 지켜주고 아이를 함께 아껴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한규림의 마음이 이들에게 기운 것은 고마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자리를 얻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조홍식이라는 사람의 자리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조홍식은 오래전 한규림에게 반했으나 그때는 김무진의 곁을 파고들 틈이 없어 고백 한번 못 해봤습니다. 그 뒤로는 남자 사람 친구의 자리에서 평생 곁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지요. 그런 조홍식에게 한규림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얼떨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 답을 못하겠다던 그 말에는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반찬가게 배달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지심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진실을 알게 된 김무진이 다시 그 곁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오래 지켜온 남사친의 온기와 8년 만에 되살아난 첫 인연이 한규림을 사이에 두고 엇갈립니다. 여기에 한결의 마음까지 더해지면 이 선택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이는 아빠를 원하면서도 엄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든든히 편들어 온 아이지요. 한규림의 마음이 어느 자리에 내려앉을지 그 선택 앞에 여러 사람의 세월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8살 한결이 놓여 있습니다. 홍옥선의 집착도, 김무진의 회한도, 한규림의 간절함도 그 작은 아이를 향해 모여듭니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어른들의 마음이 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는 길목이지요. 홍옥선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한 아이의 마음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한규림은 가진 것 없이도 그 마음을 이미 온전히 쥐고 있지요. 돈과 힘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인물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랜 겨울 끝에 다가오는 봄이 과연 누구의 손을 먼저 잡아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얼어있던 마음에 처음 금이 가는 순간은 늘 가장 여린 존재의 진심에서 시작되지요. 한규림과 김무진 그리고 홍옥선이 한결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